사실 알파벳 주가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실적 발표 덕분에 또 S&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조정을 좀 받긴 했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주가가 좀 떨어졌음에도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또 흐름이 좋았기 네네네.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 좋게 나왔습니다.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전반적인 좀 M7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좀 호황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버블 또 과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지수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위기론을 말하는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불안감을 느끼면서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점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게다가 사실 관세가 음.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네. 관세가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감을 느낄 음.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맞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도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하고 음.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완전한 거품 상태는 아니겠지만 음. 이렇게 좀 밈 주식에 좀 몰리는 이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이 앞으로 수익률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음. 하고 있습니다. 테마주에도 쏠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. 이 테마주의 급등락 폭도 커지면서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음. 뭐 예로 이제 주당 가격이 3달러 수준인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가 무려 256% 와. 올랐다고 하고요. 네. 21일에는 하루에만 340만 건이 계약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렇게 좀 테마주에 쏠리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도 음. 나오기도 했지만 또 강한 랠리를 보였던 뭐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. 네. 변동성이 이렇게 계속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뭐 음. 1달러 이하의 동전주의 거래 비중도 크게 네.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정말 이 전방적으로 이 음. 주요 빅테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투기가 과열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. 음. 결국 이런 것은 또 '시장의 질이 좀 떨어질 것이다.'라는 우려가 나올 음.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. 네. 뭐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만약에 기업 실적이나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요. 경제 지표에서도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서 좀 실망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음. "이번 랠리의 발판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음. 있다."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진짜 거품인지 또 실질적인 수치나 지수를 또 한번 살펴봐야겠잖아요. 네. 한 가지 지표를 좀 살펴보자면 케이프 지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음. 현재 이 케이프 지수는 38 수준이라고 하는데요.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장기 흐름을 좀 보기에는 음. 적합한 지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. 물론 경기 변화 수준을 완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너무 과열됐거나 위축됐을 때 이 지수가 좀 경고등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기준치로 봤을 때 30 이상이 나오면 시장이 지금 과열되어 있고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38이 나왔다는 것은 음. 좀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쵸. 보여지고요. 음. 닷컴 버블의 정점과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 음. 지수가. 또 S&P 500 지수의 또 지난 12개월과 그리고 향후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도 역사적인 평균치를 좀 크게 웃돌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음. 있습니다.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, 지표적인 부분도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요. 이 고열이 됐다는 입장에. 반대로 아직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또 음. 반대 입장도 나오겠죠. 네.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타델의 스캇 럼너입니다. 음.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랠리는 이제 9회 말 7회 정도다. 음. 더 오르고 나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.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. 일단은 개인 투자자의 하락 시 매수 자금이 여전히 유입 중이라고 하고요. 네.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기관도 낮은 주식 보유 비중을 더 늘릴 여력이 있다.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. 음.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하게 됐을 때 이 매수 자금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부분이 그래도 아직은 미국 주식 랠리를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. 음. 또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 이유로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지금 네.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이걸 할 수는 없지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매입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형 기업의 어떤 긍정적인 수급 영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설명했습니다. 음. 그러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물론 럼너도 추가 상승의 어떤 월별 제한을 좀 두고 있기는 합니다. 네. 7, 8월까지는 랠리가 나올 것이지만 음.
9월 이후로부터는 좀 조정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덧붙였다고 합니다. 음. 자, 정리를 해보자면요. 지금 결국에는 뉴욕 증시는 상승장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시장 과열 징후도 이렇게 지수적인 측면에서 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한 대응도 또 한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겠죠. 네. 이에 대해서 JP모건은 이렇게 또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은 AI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멜트업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방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방어 전략. 네, 따라서 상승 흐름은 즐겁게 따라가되 또 내릴 때의 상황을 좀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이런 JP 부분들이 좀 대응 네.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. JP 승혜 앵커님께서 JP모건의 네. 리포트를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시장의 어떤 간밤에 또 뉴욕 증시의 상황과 함께 이렇게 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또 하필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. 그렇죠. 이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또 이렇게 과열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